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의 특별전 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과 15분과 관련된 특별 강연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의 주제는 트라우마와 예술, 문명 속의 불만을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강연에서는 한 작품을 조금 깊게 살펴보는 강연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은 굉장히 큰 프린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17년의 작품이고요. 종이의 오프셋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전체적인 주제는 현대 글로벌 난민의 상황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뉴욕에서 열린 전시고요. 아이웨이웨이가 야심차게 공공예술기금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를 기념해서 공개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이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서사시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근본으로 두고 중국의 화상석이라든가 이집트의 벽화라든가 여러 요소를 현대 난민의 모티프로 바꾸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이 작품은 뉴욕 전역에 300개 이상의 공공장소, 기념물, 건물, 교통사이트, 광고,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다중의 사이트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전시회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이웨이웨이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글로벌의 이민의 위기에 대한 열정적인 대응,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충동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시에 또 이게 프린트로 되어서 옵셋 인쇄로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런 수익금의 100% 전부를 퍼블릭 아트 펀드로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이 지금까지는 전시 공간미술 분석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미술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사적 문맥을 해석해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별 강연은 조금 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 강연인 만큼 조금 더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과 동시에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전의 작품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퓰리처 상은 잘 알려진 바대로 문학상도 있고요, 사진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르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상이라든가 사진상에 저희가 수상작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단순하게 아름답다라든가 이런 그 사진이 굉장히 좋은 아주 형식적으로 아름답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트라우마가 무엇인가를 한번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먼저 외상이죠.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를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정신의학과 분석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의미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어,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병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PTSD라고 해서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받은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더 깊게 오래가는 경우들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웨이웨이의 아주 거대한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집단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한 집단, 작게는 하나의 공동체, 또 사회, 국가, 민족, 또 전 인류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것은 집단 의식과 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개별적인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집단 의식과 무의식이 무엇일 것이냐 하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책 중에서 문명과 그 불만, 한국의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개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중에서 아이웨이웨이 작품과 가장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문명에 대해서 고찰한 것, 또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해서 고찰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대전시립미술관의 전시와 연계해서 조금 다루는 이유는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의 주제들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록을 아마 전시를 보러 오시면은 도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전,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는 슈팅 더 퓰리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상을 받은 작품들의 주제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난민, 순수한 아이들, 자연의 분노, 즐거움, 게임들, 시위, 전쟁과 평화, 구조, 정치, 범죄, 처형과 암살, 인류의 위기 등과 같이 어떤 집단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처들에 대해서 사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웨이웨이의 작품과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테러, 난민, 처형과 암살, 인류의 위기, 시위 같은 주제들일 것입니다. 어떤 보도사진,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은 기본적으로 보도사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픽션이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셔터가 눌러진 그 순간의 프레임이자 그 사진가가 선택한 순간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진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을 때는 그 언론이 말하고자 했던, 주장하고자 했던, 또 해석하고자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 어떤 테러든 어떤 난민이든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왜 이런 집단적인 상처를 겪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왜 인간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지그문트 프로이드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에서 좀 관련되는 문장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웨이웨이의 오디세이를 감상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명 속의 불만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그중에서 아이웨이웨이와 연결될 수 있는 문장들을 조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두 번째는 우리 자연, 우리 자신, 인간이 굉장히 허약함, 세 번째는 가족, 국가,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의 불완전함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겪어내야 하는 이유는 자연,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명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은 문명이 고도화된 정신적인 작용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인, 학문적인, 예술적인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또 인간 생활에서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웨이웨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명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전쟁이라든가 테러가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다른 타인의 사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타인의 일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문명으로서 학문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에 가진 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살펴볼까요?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은 이렇게 쭉 세로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전쟁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뭐 헬기가 날아다니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맨 밑줄은 사람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줄을 보면 헬기가 날아가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군인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줄을 보면 난민들,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줄을 보면 난민들이 피해서 수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갇혀 있기도 하고 활동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줄 한 줄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전쟁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인류 문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전쟁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모티프로 그래픽으로 바꾸어낸 아이웨이웨이의 어떤 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전쟁을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 문명의 현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장면, 사진처럼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 계속 흘러가는 스토리처럼 보이는 이런 기법들은 인류의 문명에서 특히 미술사에서는 고대 문명부터 발전시켜 왔던 스토리텔링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 중국, 아이웨이웨이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한대 화상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대 화상석은 벽돌에 어떤 스토리를 넣어 놓는데요. 거기에는 뭐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한 일생을 보여주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라든가 많은 고대 문명부터 나타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웨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 전쟁, 난민 같은 것들을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보편성을 만드는 상징으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연결하는 방식들은 고대부터 사용했던 스토리텔링의 내러티브를 이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웨이가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하나의 그냥 손으로 그려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마 당시에 2017년 뉴욕 프로젝트에서는 뉴욕 전역에 이것을 그래픽으로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7년에 전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것이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베를린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전시실에서 한 벽면을 전부 다 아이웨이의 오디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그 벽에 전체에 맞는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이, 한 작가의 주장이, 그리고 한 집단 트라우마나 전쟁과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 한 장소, 한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이웨이웨이 작품을 보면서 예술적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승화, 서블라이메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승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승화의 과정과 분리될 수도 있다. 본능의 승화는 문명 발달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승화는 좀 더 고급한 정신 활동, 학문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이념적인 활동, 특히 문명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승화는 전적으로 문명이 본능에 의해 강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승화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본능을 가지고 온 이유는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본능이 있고요. 하나는 공격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의 본능을 공격은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 본능 중에 하나겠죠. 특히 그것이 집단이 집단을 공격했을 때는 전쟁, 테러, 난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예술로 봤을 때는 어떤 승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격을 그냥 공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류 사회가 사람이 서로 공격을 해서는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승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쟁, 테러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 전쟁을 겪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가 없어. 돌아보기가 무서워. 라고 회피를 한다든가, 아니야, 그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버린다든가, 아니야,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탓이야 라고 남 탓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테러, 난민은 굉장히 두려운 트라우마,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승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술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전쟁이, 테러가, 난민이 또 인류를 공격하는 이러한 인간의 공격성은 조정되어야 되고 조절되어야 되고 그러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피, 부정, 그다음에 남 탓을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직면을 하고 또 직면을 해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난민이 있다면 인간 대 인간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승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사랑과 공격성의 본능은 양가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격성은 어떤 생존을 위한 하나의 같이 자웅동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물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문명 속의 불만에서 이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격을 받아도 기껏해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상대를 반격하지도 못하는 유순한 동물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타고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다. 따라서 이웃은 그들에게 잠재적인 협력자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웃을 상대로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아무 보상도 주지 않는 채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할 때도 있고, 이웃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용을 한다거나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유혹까지 느낀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인간의 경험과 역사에 대한 지식 앞에서 누가 감히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사랑이 넘치고 평화를 좋아하고 이런 본능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텐데,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공격 본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웃을 해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불편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우리가 아이웨이웨이 작품을 보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을 선한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전쟁과 테러, 난민과 같은 공격성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공격성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 속에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마주하고 또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 강연이라고까지는 좀 거창합니다만은 아이웨이의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문명 안에서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시점이자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우리도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많은 아주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공격하고 또 아직도 분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명 속의 불만인 지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이런 아이웨이웨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전 인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예술의 어떤 관계 방식, 그다음에 감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승화시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상처나 개인의 어떤 아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도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할 때야말로 인간성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인류의 공진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대전시립미술관의 특별전 퓰리처 상 사진전과 15분 전시에 오셔서 아이웨이웨이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이것을 승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문명 속의 불만,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시립미술관 특별전, 퓰리처상 수상작 사진전, 그리고 15분과 연계 프로그램 특별 강연 우리의 15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와 예술, 문명 속의 불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